오빠 나 너무 힘들어. 오빠 나 너무 돈이 없어. 안녕하세요. 사건 안전의 나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안전의 홍태입니다. 이 귀여운 강아지는 누구죠? 이게 제가 키우는 버디라는 친구인데요. 부득이하게 오늘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잠깐 이렇게 오늘 특별 게스트로 같이 한번 이렇게 안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폭염에 굉장히 시달린 만큼 저희 빈센트도 그만큼 뜨거운 사건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명 거제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휴가를 나온 현역 해병 2명과 민간인 1명이 마당에 매여있던 개 4마리를 비비탄으로 쏴서 한 마리가 목숨을 잃고 다른 개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 사건에 어떤 재발 방지를 하고자 입법청원도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5만 명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입법청원의 취지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옆에 버디도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귀엽고 그리고 인간과 다름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가 됐죠. 그럼에도 동물학대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점은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규정하자.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손해배상 특칙까지도 신설해서 엄하게 처벌도 하고 손해배상도 하는 그런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요놈이 그러면 물건이었다는 뜻이네요.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는. 좀 뭔가 좀 많은 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 사건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후속편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오늘의 사건 한 잔은 어떤 사건을 한 잔 따라주실 예정이실까요? 형 같으면 만약에 성범죄로 그것도 강간으로 5년 전 일로 고소를 당했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내가 강간? 내가? 아예 그냥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냥 무덤덤할 것 같은데, 그럼 고소를 당했으면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 입장에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일명 하룻밤의 대가 사건입니다. 하룻밤의 대가. 자, 그러면 이 하룻밤의 대가라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총 4명이 등장하는데, 인물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나는 솔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름을 제가 좀 차용을 하겠습니다. 상철이가 있어요. 상철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의 나이로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막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상철의 대기업 입사 소식을 들은 영수가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내 여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와 짝을 지어서 놀러 가자. 이렇게 4명이 경기도 모처의 펜션으로 놀러를 가게 됩니다. 대기업 입사도 했겠다. 옥순이도 소개시켜준다.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 거기서 어떤 일들이 하나씩 벌어질까요? 2019년 이제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으니까 바지도 타고 호숫가 산책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저녁이 되자 이제 술자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문제는 옥순이였어요. 술이 점점 들어가니까 옥순이가 말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영수하고 영숙이는 커플이었기 때문에 내심 상철이하고 옥순이를 이어주려고 하는 분위기도 사실 있었죠. 옥순이가 점점 이제 술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자신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그런 하소연, 자기 힘든 일이 있으면 분명 그것도 이제 공감의 시간대가 되기는 되죠. 근데 어땠냐면 이 옥순이가 그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좋은 시간이 막 돼갈 무렵에 갑자기 술에 취하더니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오빠 나 너무 돈이 없어. 오빠 나 요새 세상 사는 게 남 같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술주정이라는 시작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막 고성도 지르고 약간 뭔가 그러니까 폭력적인 뉘앙스도 좀 드러나고 상철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당황스럽겠죠. 옥순이는 사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으니까 내심 얼마나 불편한 자리였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 펜션이라면 이제 뭐 고기를 잘랐던 어떤 과일도 있을 거고 좀 위험한 기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몰래 숨겨놓을 정도였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그냥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상철이는 방 하나에, 그리고 당연히 영수와 영숙이는 방 하나에, 그리고 이제 옥순이가 방 하나에, 하루가 일단 길고 길었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철이는 그날의 기억이 별로 안 좋았겠네요. 아, 그럼요. 이제 뭐 화를 내고 싶어도 화도 내기가 힘들었을 거고. 왜? 지인의 지인이잖아. 그리고 자기를 뭐 축하해주기 위한 자리였기도 했을 거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옥순이가 다음날 이제 술이 깨고 나서 대뜸 사과를 하더래요. 친구였던 영숙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너무 만취를 해서 그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수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본인이 실수한 거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상철이었으면 조금 이제 고민은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첫 자리에서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 뭐 그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뭐 했다. 뭐 사람이 힘들면 자기 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철이라는 친구는 사과는 표현을 했고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는 마음에서 두 번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상철이도 그 당시에 싱글이었고 솔로였고 그래서 옥순이를 한 번 더 볼 겸해서 그렇게 여행 갔던 거였고 순탄하게 끝이 났으니 조금의 호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상황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행이 아마 이어지지 않았나. 세 번째 여행을 또 가게 됩니다. 2019년 겨울에 서해에 있는 어떤 섬으로. 그날도 어김없이 4명이서 즐거운 자리를 가지고 저녁이 돼서는 식사 자리와 함께 반주,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얼굴도 트고 어느 정도 장난도 칠 정도의 뭐 그런 자연스러운 사이가 됐죠. 그러다 보니 술이 또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무리의 옥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첫 번째 여행과 같은 그런 술버릇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할 말은 아니지만 술버릇은 이게 안 바뀌나 봐요, 이제. 그래서 술버릇은 참 개도 개나 줘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김하고 듣지 마. 안 좋은 거 듣지 마. 어디. 그때도 이랬대요. 그러니까 막 혼자 계속 마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첫 번째랑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회귀를 했어요. 오빠, 나 너무 죽을 것 같아. 오빠, 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오빠, 나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면서 다시 술주정, 그리고 고성, 폭력적인 행위. 그게 또다시 반복이 또 됐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술을 이제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구토까지도 하고 심지어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쓰러져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나머지 멤버들이 뭐 그 구토한 친구를 옆에 두고 사실 노는 게 힘들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한 명이 딱 그렇게 해버리면 분위기가 또 싸해지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순이를 어떻게 처치하는가가 그날 밤에 머리를 싸매고 했던 행동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구토하고 나서 재웠다가 옥순이는 또 일어났대요. 셋이 그냥 얘기라도 하면서 잘 놀고 있었는데 또 깨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뭐 내가 너희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니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막 고성방가 지르고 막 질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영숙이가 주도해서 옷을 갈아입힐 수밖에 없었어요. 영숙이가 여자니까 영숙이가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뭐 옷을 벗겼겠죠. 빨래하는 이제 세탁실로 옷을 갖다 놓고 옥순이를 이제 이불로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름의 이제 처치를 해줬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옥순이 입장에서는 미안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세 번째 사건이 아니라 세 번째 여행이 마무리가 되긴 됐어요. 더 이상 이분하고는 인연을 이어가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고 실제로 그분들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르릉 해서 상철이가 받았죠. 5년 전에 어느 섬에서 누구누구 씨 만난 적 있나요? 네, 있는데요. 누구누구 씨가 강간죄로 상철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경찰서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세요. 답답해 미칠 거예요.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술주정뱅이 기억밖에 안 나. 근데 강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게 됐죠. 상철 씨가 한 거라고는 여행에서 그 옥순 씨의 술주정을 들어준 것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저도 그때 이게 웃으면 안 되지만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영수랑 상철이랑 사무실에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뭐 한두 달 전이라면 모를까 이분들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조금씩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결국 고소 내용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소장에는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강간했다. 아니 무슨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강간을 당한 정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게 상철이 강간했다는 것에 대한 정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소장에 그러면 그 강간의 피의자는 상철이로만 특정이 되고 아무런 내용이 없던 거였어요? 그럼 나머지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하. 자, 여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상철이 하지 않은 일, 그것도 강간이라는 중범죄를 하지 않은 일을 이제는 상철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왜 옥순이가 있지 않은 일로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했던 거죠. 첫 번째, 옥순이가 분명히 고소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어나 봤더니 옷이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강간했다. 피의자는 상철이다. 지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체적 정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의 근거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러한 고소 내용으로는 도저히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옥순이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날짜와 장소 확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세 번째 여행이 아니라 두 번째 여행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면 그 한 줄의 고소장조차도 앞뒤 맥락이 안 맞았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진술이 모순됐던 것을 지적을 했던 거죠. 그 상철이랑 영수가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이런 말도 하나 했었던 것 같아요. 옥순이가 고소를 하고 나서 영수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옥순이가 대뜸 영숙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나 몇 년 전에 너희랑 같이 놀러 갔을 때 강간을 당한 것 같아. 나 일어나 보니까 다음날에 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 누군가가 강간한 것 같아. 너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그때 있었던 상철이 같아. 이거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어떻게 영숙이 입장에서는 친구지만 어떻게 조력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고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옥순이가 좀 이거를 좀 디벨롭하는 좀 약간 알리바이성으로 좀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시에 저희가 나름대로 또 조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조사를 해봤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옥순이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 옥순이가 그 당시 그 회사에서 성범죄로 연루가 된 사건으로 인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소문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리가 우리가 좀 그때는 됐던 것 같아. 자, 술주정에 대한 내용이 처음부터 다 경제적인 어려움, 첫 번째 여행, 세 번째 여행 다 자기가 힘들다고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고소를 해요. 그리고 친구인 영숙이랑 통화해서 나 강간당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에 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던 일이 있어. 뭔가 하나의 어떤 개연성을 좀 입증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담당 수사관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진실은 알 수 없겠죠. 옥순이가 실제로 그런 성범죄를 피해를 당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옥순이가 영숙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강간죄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희망사항만 확인한 그 전화 한 통이 저희로서는 너무나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옥수리는 자기의 어떤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자 통화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자기가 맞은 거죠.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옥순이에 대해서 무고로도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너무 학을 띄워가지고 너무 그냥 이 여자고는 그냥 생파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지내고 싶어서 무고로는 진행을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때. 자 그러면 오늘의 법률 한 잔 어떤 걸로 한 잔 따라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법률 한 잔은 상철이처럼 억울하게 피의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으신 분들 그냥 조사에 절대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고 조사에 참석을 해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고소장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안 보여준다라고 하셔도 그거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어떤 피의 사실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장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조사에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한 잔, 하룻밤의 대가 사건 한 잔 따라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사건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건 한 잔 버디도 사건 버디도